뉴욕의 분주한 거리에서 삶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샌드버그는 보파워드 기업 변호사로서 수많은 미팅과 마감, 끝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갈등에 빠졌습니다. 수년 동안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피로감, 칙칙한 피부, 잦은 기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까운 친구 리사와의 일요일 브런치에서 디톡스,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웰니스 인플루언서인 리사는 건강과 활력에 걷는 광고판과 같았고 그녀의 피부는 빛나고 에너지는 무한하며 삶에 대한 열정은 레이첼이 부러워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레이첼은 그녀의 비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디톡스야. 리사가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안팎으로 재생시키는 완벽한 방법이야.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 레이첼은 변화를 시도할 때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디톡스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스 클렌즈부터 생식 디톡스까지 각각은 기적같은 효과를 약속했으며 몸의 리셋 버튼을 누리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회의적인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결국 인기 있는 10일 주스 클렌즈를 선택했습니다. 바쁜 스케줄에 적합해 보였고 여러가지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디톡스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냉장고는 색색의 콜드프레스 주스로 가득 찼습니다. 첫 며칠은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모형 음식을 갈망했으며 동반된 두통과 피로감으로 인해 결정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자신에 대한 약속이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6일째가 되자 신체 증상은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레이첼은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고 놀랍게도 몇 년 만에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초기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점점 회복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레이첼은 디톡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녀는 고대의 여러 문화에서 실천된 디톡스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나바호 인디언의 땀 찜질방부터 아유르베다의 판차카르마에 이르기까지 신체와 영혼의 정화 추구는 시대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구는 과학계에서 점점 더 커지는 이견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양사와 다이어트 전문가는 많은 디톡스 다이어트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수 영양소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육 손실이나 면역력 약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인체가 간, 신장, 피부를 통해 자연적으로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진정한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10일이 지나 디톡스가 끝난 후 레이첼은 경험을 돌아보았습니다. 초기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재생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이 디톡스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평소에 스트레스 가득한 삶에서의 휴식 때문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실험은 그녀가 소셜미디어 피드를 가득 채운 웰니스 트렌드를 재검토하고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우선시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클렌즈 이후 몇 주 동안 레이첼은 그 경험에서 비롯된 몇 가지 실천을 채택했습니다. 그녀는 식단에 더 많은 식물성 음식을 통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무엇보다도 마음과 몸을 동시에 기르는 활동인 요가와 명상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레이첼은 더 균형 잡히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녀는 디톡스 다이어트의 진실이 급속한 치유의 약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생활 습관을 재평가하게끔 하는 능력에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브런치에서 리사에게 이야기하며 더 건강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영감을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비록 과학적이고 검증된 웰니스 실천에 대한 새로운 회의감과 감사함이 더해졌지만 말이죠. 레이첼은 디톡스 다이어트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신중한 선택 한 걸음을 통해 전체적인 건강을 향한 여정을 촉발할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사무직에서 일하는 민수는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체중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는 곧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것만 같았다.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등록할까도 생각했지만 퇴근 후 지친 몸으로 헬스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대신 민수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소도구 운동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일상에서 그것을 실천해보기로 결심했다. 우선 민수는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저항 밴드를 구입했다. 저항 밴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 후 저항 밴드를 이용해 팔,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저항 밴드는 길고 유연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동을 응용할 수 있었다. 민수는 밴드를 이용한 스쿼트, 어깨 근육 강화 운동을 즐겼고 어느새 아침 시간이 더 활기차게 느껴졌다. 민수는 또 다른 소독으로 발 마사지 볼을 구입했다. 사무실에서는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 발이 붓고 피로감이 쉽게 왔는데 이 작은 볼을 발바닥에 대고 문지르니 훨씬 피로가 덜했다. 그는 업무 중 쉬는 시간에 책상 밑에서 발을 마사지하곤 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자 하루 업무의 질도 나아질 수 있었다. 또 민수는 홈 롤러라는 동그란 기구도 사용해보기로 했다. 그것은 근육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도구로 주로 운동 후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 사용됐다. 민수는 헬스장에서처럼 굳이 누군가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고 하루 일과 후 집에서 폼롤러로 전신을 마사지하며 피로를 풀었다. 민수가 소개하고자 하는 마지막 소도구는 캐틀벨이다. 캐틀벨은 손잡이 있는 무거운 공 모양의 운동기구로 다양한 근력 운동에 활용할 수 있었다. 민수는 집 거실에서 캐틀벨을 들고 여러가지 근력 운동을 했다. 캐틀벨 스윙이나 캐틀벨 스쿼트는 단순하면서도 전신 운동에 효과적이었다. 이처럼 민수는 다양한 소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운동을 즐겼다. 결코 어렵지 않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몇 달 후 자신의 달라진 몸 상태와 건강한 생활 패턴을 보고 민수는 자신이 처음 시작했던 결심에 감사함을 느꼈고 그의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매일 작은 노력의 결과가 건강한 삶의 큰 밑바탕이 된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을 찾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늘 운동을 게을리 해왔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소파에 몸을 던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점점 떨어졌고 피로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우연히 하루 10분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흔한 기사거리라 생각했지만 고민 끝에 속는 셈치고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스케줄은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기에 10분 정도는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10분을 투자하는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위주로 했습니다. 정확한 자세보다는 최대한 온몸을 움직여보는데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온몸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더 다양한 동작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있었고 여러가지 운동 방법들을 참조하면서 제게 맞는 루틴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푸시업, 스쿼트, 그리고 짧게나마 플랭크를 시도했습니다. 근력이 약했던 저는 처음에는 5개도 채 하지 못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작지만 명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더 큰 동기부여로 이어졌습니다. 3달이 넘어가면서 운동은 저에게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습니다. 하루 10분의 운동이 땀을 흘리게 하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면서 오히려 남은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체중 감량은 물론 정신적인 맑음과 체력 증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는 생각은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루 10분의 운동이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운동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저의 작은 변화가 크게 다가오듯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작할 때입니다. 하루 10분의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훗날
평온한 마을 슬립타운에는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지는 신비로운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대로전에 내려오는 품질 좋은 잠의 비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찾아 떠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으면 더욱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은 주인공 준호는 그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슬립타운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준호는 먼저 마을의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말했다. 아이야, 깊은 수면의 첫걸음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확립하는 것이란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스스로 바이오리듬을 맞추게 되지. 다음으로 준호는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밤 손수 허브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 비결이라며 그에게 카모마일 차를 권했습니다. 이 차는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양질의 수면을 도와준단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그 차의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피스클리프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웃은 매일 밤잠 들기 전 30분 동안 명상을 하였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며 준호에게 그의 명상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느끼던 준호는 언제나 길고 평화로운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 방법인지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운동을 사랑하는 청년 마이클도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단, 너무 늦은 밤에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해. 몸의 각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슬립타운의 모든 주민들은 또한 저녁 늦게 무거운 식사는 피하고 알코올이나 카페인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몸의 자연스러운 휴식 주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함이었죠. 마지막으로 준호는 이 마을의 건강관리사인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고 정돈된 방과 적당한 온도, 그리고 어두운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자기기 사용을 잠들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멈추어야 해.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거든. 이제 이 마을을 떠나기 전 준호는 실제로 자신의 수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매일 일찍 자고 일어날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지,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멈출지를 충분히 고민한 끝에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준호는 마침내 꿈속에서도 평화로운 잠을 맛본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렇듯 작은 변화들이 모여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숙면의 질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되기에 슬립타운의 비결은 준호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